쿠팡 시흥 이캠프 프레시백 세척 작업장. 서툴게 장비를 작동해보는 이 사람, 49살 김명규 씨입니다. 김 씨와 아내 그리고 일용직 4명. 8월 18일 자정, 작업 시작 인원은 6명이 전부입니다. 통상 4인 1조 2개 팀이 투입되는데 2명이 모자랍니다. 그날 김명규 씨는 제일 힘든 적재 운반 작업을 했습니다. 사람이 부족해 2개 작업대를 혼자 맡아야 했습니다. 일용직 근무 이틀째였습니다. 이 사람은 닦고 이 사람 적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만 지금 2군데 거를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프레시백 1개 무게는 대략 800g. 우선 이걸 5개씩 운반대 위에 쌓습니다. 총 120개가 모이면 지정된 장소까지 손수레로 옮깁니다. 무게도 무게지만 허리를 숙인 채 비닐 포장지로 고정하는 게 더 힘듭니다. 닦고 랩핑을 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랩핑을 잘 하지 못해요. 초보자들을 절대 두줄을 시키지 않거든요. 0시 43분, 1명이 더 출근했습니다. 작업대마다 3명씩 배치되자 세척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빨리빨리 나오잖아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넣으니까. 세척된 가방들이 작업대 위에 겹겹이 쌓입니다. 한쪽 걸 옮기면 다시 다른 쪽에 쌓이고 양쪽에서 밀려드는 물량을 혼자서 감당하긴 무리였습니다. 보다 못한 아내가 가방 쌓는 걸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2사람이 해도 쌓일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하는데 저게 어떻게 안 쌓여요, 기자님? 1시 56분, 김 씨는 일을 시작한 뒤 처음 5분 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 너무 힘들어 1시간 뒤부터 운반 작업을 동료와 교대하기로 했습니다. 3시에 바꿔서 하자고 제가 얘기했었고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하고 그때. 그리고 7분 뒤 김명규 씨가 비닐 포장지를 챙겨 가방 더미 옆에 앉습니다. 잠시 아무런 움직임이 없더니 뒤에 있던 운반 장비 위로 쓰러집니다. 사람이 쓰러졌다는 외침을 듣고서도 아내는 설마했습니다. 제 모습 한번 보세요. 기자님 보이시죠? 저게 사망한 부인의 모습이에요? 저 진짜 몰랐다니까요. 구급차 도착까지 17분간의 응급조치. 사람 목숨이 달린 위급한 상황인데도 다른 쪽에선 모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곳에선 특별한 사고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올여름만 해도 한 7, 8명 쓰러졌죠. 그거 다 숨겼어요. 우리 쪽에서 쓰러져서 한 3, 4명 응급실에 지나간 것도 알고 난 내가 증인이에요. 쓰러진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왔다는 등 질병이 있다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알고. 쿠팡 측은 지난달 8일 1차 문자 답변을 통해 당일 평소 이상의 충분한 인원이 업무를 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충분한 인원. 2라인은 하는데 어떻게 충분한 인원이에요, 그게. 그럼 기계 하나만 돌려야지. 근데 어떻게 2라인을 돌려놓고 충분한 인원이에요. 1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리고 쿠팡 뉴스룸 웹사이트를 통해선 고인은 업무 강도가 낮은 프레시백 자동 세척 업무에 배정됐고 법정 휴게 시간에 3배를 부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쓰러진 남편을 보고도 아내는 잠시 기절한 건 줄 알았습니다. 일어나는 건 줄 알았어요.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다니까요. 김 씨가 사망하고 일주일 뒤 이번엔 58세 이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첫 출근 날 심정지로 후송됐고 일주일 넘게 의식 불명 상태였습니다. 쿠팡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둘 다 지병이 있었고 근무한 시간도 짧아 업무 과중과는 전혀 무관하다. 처음부터 지병이 있었죠? 그러시죠? 계속해서 가스라이팅 하듯이 쿠팡 측은 없는 병을 함부로 지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소문을 그렇게 내는 게 어디 있어요. 고 김명규 씨의 2023년 건강검진 결과표. 향후 10년 이내 심뇌혈관 질환 발생 확률이 3.3%입니다. 사망 한 달 전에도 3.9%로 같은 연령대 남성의 평균치였습니다. 보통 뇌심혈관계 질환들을 볼 때는요, 몇 가지를 봅니다. 우선 혈압. 혈압은 높지 않아요. 정상 범위에 있고,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걸 봅니다. 고지혈증도 없어요. 괜찮고, 당뇨도 없고. 급성 과로. 단기간에 과도한 신체적 노동 등으로 인해 급격한 이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강도가 높은 노동을 단시간 했다. 예. 그래도 이렇게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렇게 갑자기 큰 부하가 걸리면 혈압이 변동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또 혈관이 수축이 돼서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에 춥거나 더운 환경까지 더해지면 급성 과로사 위험은 더 커집니다. 지난해 1월 쿠팡 인천 3캠프. 영하 8도까지 떨어진 추운 날 심야 근무를 하던 60세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쿠팡 근무 첫날이던 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급성 과로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뭐 일을 작게 했니 이런 것들은 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과학적이지 못한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본은 2021년 뇌심장질환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심층 연구했습니다. 업무로 인한 과중한 부담은 장기간에 걸친 피로 누적보다 발병에 가까울수록 영향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과로사를 판단할 때 단기간이라 해도 과중 업무를 평가하고 심야 근무, 온도 같은 작업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 자동 운반 벨트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속도를 맞추려면 쉴 틈이 없습니다. 땀에 젖은 회색 티셔츠는 축축하게 색깔이 변했습니다. 경기 서부권 로켓 배송의 최종 거점인 쿠팡 시흥 2캠프. 지난달 17일과 18일, 49살 김명규 씨도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첫날엔 신선식품을 담는 보냉 가방, 일명 프레시백 세척. 둘째 날엔 가방을 모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뒤, 김 씨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속도 맞추기가 힘들다 이렇게 했었어요. 속도 맞추기가 힘들다고. 왜냐하면 너무 많이 빨리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얼마 한 10분도 안 돼서 쓰러진 것 같아요. 남편이 쓰러진 순간에도 아내는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내 남편이라고 상상을 못하고 누가 쓰러졌어 해도 이게 계속 가방이 나와서 이 가방이 이렇게 막 밀리면은 또 욕먹거든요. 날씨가 더워 잠시 정신을 잃은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영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냥 일어날 줄 알았어요. 진짜 죽는 줄 몰랐어요. 정말로. 김 씨는 중견 토목회사에 재직 중이던 22년 경력의 기술자입니다. 휴일을 이용해 아내와 쿠팡에서 밤새 일한 건 8월 12일과 17, 18일 총 3차례입니다. 7월 건강검진에서 경증 고혈압과 만성 위염 등이 나왔지만 특별한 지병은 없었습니다. 병원을 가본 적이 없어. 진짜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119 실려 갔는데도 남편이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김 씨가 숨지고 일주일이 갓 지난 8월 26일. 이번엔 분류 작업을 하던 58살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같은 시흥 2캠프 내부였고 근무 첫날째인 일용직이었습니다. 그분도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같은데 그분은 그냥 그 뒤로 의식불명이다 이 말밖에 들은 게 없거든요. 119 구급대가 도착했을 땐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할 뻔한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심장 충격과 기도기 삽입 끝에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해당 작업장엔 사고 직후 선풍기 여러 대가 설치됐다고 합니다. 원래 소문 자체가 라인에 선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왜 200만 선풍기가 이렇게 많냐고 그랬죠. 그랬더니 사람이 주간에 쓰러졌다 이러더라고요. 쿠팡 측은 두 분 모두 지병이 있었던 분들로 총 업무 일수는 하루 또는 3일, 당일 근무 시간 한두 시간에 불과해 업무 과중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